경금은 책임감이 있고 직언을 한다거나 아주 과단성 있는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아주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2025년 을사년 또 현실적인 그런 한 해가 되겠어요.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구할 수도 있다. 편관 같은 경우는 또 자존심, 을목과 사화, 육식갑자가 같이 움직여요. 이게 대운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해자축으로 가는 사람, 또 대운이 사오미에 있는 사람, 이 을사년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제일 운세에는 중요한데 그것을 빼고 을사년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금일가는요 밑에 무엇이 오든요 내년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평범하지 않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름생이나 불이 많은 사람, 봄생이나 목이 많은 사람, 가을생인데 금이 많은 사람, 겨울생인데 물이 많은 사람 다 다릅니다. 일단 전체의 판을 먼저 보고 네 부류로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주별도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오늘 경금 한다고 했죠. 경금. 자, 경금 잠깐 볼게요. 경금은 큰 바위, 원석, 철광금석처럼 그 원석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하고 지난주에 한 신금하고는 다르죠. 신금은 완성품. 자, 그리고 자연법으로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뜻합니다. 성품을 좀 보자면 경금은 책임감이 있고 신금과 마찬가지로 금이기 때문에 인의애지신의 의, 아주 그 의리를 추구하고요. 그래서 약속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고 완벽 기질들이 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단계지향적인 일처리. 그러나 이제 신금하고 비교를 하자면 신금은 약간 예민성, 섬세함이 있지만 경금은 좀 액티브한 양기질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하는 분들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싫어합니다. 경금은 직언을 한다거나 아주 과단성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경금. 그리고 항상 뭔가 노력하려고 하는 자기 재단, 자기 수련, 자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무의식적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경금에게는 을목은 정제가 되고요. 그래서 정제라는 것은 성실하고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그런 경제 관리, 경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현실적인 그런 한 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운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직장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다. 안정된 일정한 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화는 이제 편관이 됩니다. 편관 자체의 말씀을 드리면 뭔가 나를 통제하고 그리고 외부의 충격이라는 뜻도 있어요. 외부 충격. 그러니까 사고나 어떤 충돌, 스트레스, 나를 억압하고 그리고 나를 치는 그런 걸 이제 편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나를 치기도 하고요. 또 나를 보호하는 진짜 관의 의미도 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거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직장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관이 나를 스트레스 주고 치기도 하고요. 이 편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성이 있어야 돼요. 화생토 이렇게 진토라든지 술토라든지 아니면 위에 락도 토가 있었을 때 인성이 있었을 때는 이 칠살, 이 편관 요것을 내가 잘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막바로 탁 때리게 되면 좀 스트레스나 충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 스트레스, 부정적인 거는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관이라고 하는 거는 명예를 뜻해요. 명예. 그리고 또 이 편관 같은 경우는 또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관 이 의미를 아셔야 아 올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을목과 사화, 정제와 편관인데 이게 따로 발동이 되기보다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을목인데 을목이 사화를 달고 왔다든지 이 사화가 을목이 위에 있다든지 이렇게 얘네는 60갑자라고 하잖아요. 60갑자가 같이 움직여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제 따로 편관 따로 그렇게 일이 있는 것보다는 정제와 편관이 함께 동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운세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운세 읽는 법을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주를 공부하는 것은 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한 어떤 자연의 순리 같은 것을 학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통계학이긴 하지만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틀리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운세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운세를 읽는 법. 근데 거기서 뭐가 지금 많이 좀 빠진 느낌이냐면 이게 대운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이제 경금일간이 을사년은 어떠냐 이렇게만 보고 있고 저도 지금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왜냐면 개인의 대운을 모르잖아요. 근데 대운이 만약에 해자축으로 가는 사람 또 대운이 사오미에 있는 사람 이 을사년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참고를 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대운을 봐라. 대운이 지금 어떤 계절이냐. 그게 제일 운세에는 중요한데 그것을 빼고 을사년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공부 차원으로 봐야 되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최대한 제가 대운까지 같이 말씀을 뭐 20분 30분 이내에 보통 하게 되니까 너무 길면 또 잘 안 보시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운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다? 이거 정제 편관 이렇게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같이 보시는 거다라는 거. 금방 말씀드렸듯이 정제와 편관이 이렇게 동주, 같이 움직인다는 걸 동주라고 해요. 그러면 특수주의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멀한 직업이 아니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수한 그런 직업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터프하고 소심하고 이게 좀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 두 개의 성질이 다 있는 거예요. 정제와 편관이 함께 동주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중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칠살 나를 치는 이 병화가 어떤 사고나 부정적인 걸로 가지 않으려면요 인성의 향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재생살 해가지고 이 을목이라는 것은 목생화, 그렇죠? 목생화에서 이 편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젖먹던 힘까지 기운을 주는 게 이 을목이라는 거예요. 이 사화한테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올해 이 편관이 칠살, 나를 치는 외부 충격에 어떤 큰 사고나 어떤 큰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 되려면 재생살이 되느냐 안 되냐를 봐야 돼요. 내년에 경금분들은. 그래서 보시면 경금분들을 굉장히 좋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좋은 일이 또 있죠. 그러니까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셨으니 한번 보셔라. 내 사주가 재생살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냐. 그러면 그 가장 크게 따지는 거는 뭐다? 정인이 있냐 없냐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자, 도생금 하니까 기토 그쵸? 그 다음에 축토 미토 요런 애들이 있냐 이거죠. 어디에 있든 있으면
이 편관이요, 나를 치는 외부 충격, 그런 것들이 를 많이 완화시켜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편관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엄청난 그 스트레스나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죠. 남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항상 뭔가 남편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한 방에 날라오는 거예요. 일도 겨우겨우 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일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 이 편관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질병도 내 안에서 나는 질병보다는 뭔가 외부 충격, 가다 넘어진다든지, 뭐가 삔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오는 질병이 아니라,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공격당하는 거예요. 편관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한테 이 사화는 분명히 편관이 되고, 이 을목까지 편관에 기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편관의 힘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경금은 잘 봐야 된다. 정인이 있으면 이 편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 작용. 비행기 사고 있었잖아요. 비행기 때 가장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이 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아주 폭발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물이 아주 큰 그물을 준비해서 그거를 완충할 수 있었다. 그런 속도를 이렇게 천천히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완충의 어떤 그런 그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진짜, 그쵸. 그래서 이 편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그런 거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라 외부에 의한 거. 그러니까 그런 완충작용은 바로 그 토다. 그래서 내년에 이 경금일간은요, 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사고, 외부 충격,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쪽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올해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금방 얘기한 이 편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면 매해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냥 그만 하신 분들이 있고, 올해는 참 특별하게 나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올해는 특별하게 나한테 너무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 이렇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해가 있고 영향을 주지 않는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경금일간은요, 밑에 무엇이 오든요, 내년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는 해예요. 그래서 올해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관운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관운은 이제 직장운이라든지 이직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름생이나 불이 많은 사람, 봄생이나 목이 많은 사람, 가을생인데 금이 많은 사람, 겨울생인데 물이 많은 사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이 유튜브는 또 디테일하게 한 개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전체의 판을 먼저 보고 이후에 제가 그렇게 네 부류를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주별도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최대한 이제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관운에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애정운, 학업운, 사업운 다 올해 평범하지 않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강한 경금이 유리한 한 해입니다. 요거는 좀 100% 결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을목과 사화라는 거는 경금과 다 반대되는 애예요. 그렇죠. 요거를 내가 정제하면 이제 돈인데, 돈을 내가 먹으려고 해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이 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일이거든요. 그 수행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해내기 위해서 미션 같은 거예요. 관은. 그걸 해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강했을 때 이 재와 간, 돈과 명예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고, 만약에 신약하다, 내 사주 자체가 좀 많이 깨져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경금일간은 개운법 미리 요번 달부터요, 뭔가 체력, 심력, 뇌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제 나눠서 좀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관이 많을 때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재생살,
여기 목이 좀 많이 있어서 내 사주 자체가 재생산하는 상황이에요. 인성도 없고, 내가 지금 돈과 어떤 직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제 평관에 이 부분이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된다. 그럼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나의 기운이거든요. 기세예요. 그게 약해진 상태에서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세, 기운, 운도, 운명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두 스타일 말고는요, 대체적으로 아주 바쁘고 일 잘하는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했어요. 운세라고 하는 건요, 이 사주에서 12운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운을 꼭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대운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냐, 이 부분을 좀 참고 꼭 하셔야 돼요. 경금이 올라가는, 운세가 올라가는 때가 있고요. 또 정점에 일렀다가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운의 흐름이거든요. 그걸 이제 12운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금은 언제 운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느냐? 바로 사오입니다. 사오미, 여기까지. 사오미, 신유, 술, 술까지. 술도 좀 약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화다. 그럼 밑에 장생이라고 만세력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탄생이야. 그러면 생명이 태어났는데 뭐 나쁜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생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그 수호신이 있을 정도로 장생은 아주 복이 많아요. 그 장생, 목욕, 그 다음에 관대, 걸록, 제왕. 그쵸. 그래서 사오미, 신유. 자, 요렇게 가게 되면요, 경금이 한참 일할 때요, 일할 때. 그러니까 어딘가에 직장에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사업을 해도 일거리가 많다. 내가 직장에 있고 일거리가 많다라는 건 이제 손님이 많다는 거잖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돈은 따라오는 거죠. 사오미, 신유. 자, 이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를 이제 양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간이 관이 많은 것과 경금이 관이 많은 거하고는 좀 달라요. 경금은 사오미, 신유술, 이 여름과 가을, 이때 결과를 맺고 이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쇠하느냐? 술월부터 쇠합니다. 그래서 술해, 자축, 인묘진 해가지고 음권이다 해서 활동을 좀 덜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뭐죠?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세의 흐름은 이렇게 좀 아셔야 되고요. 어떤 게 좋냐? 이 부분은 전체의 균형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금이 경호일주, 자, 경신일주 굉장히 강체가 돼요. 이게 제가 강체라는 것은 신강하다, 신약하다 하고는 좀 다른 게임입니다. 신강신약으로만 봐가지고는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야, 특히 금은 더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자일주와 경인일주는요, 좀 약체가 됩니다. 약체. 왜냐면 이게 사지가 되고 이게 이제 절지가 되죠. 그리고 경술일주와 경진일주는요, 굉장히 다른 동네죠. 이건 가을산이고 요거는 봄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좀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평채로 보시면 됩니다. 경호일주 같은 경우 사오미 이렇게 뜨거운 게 많다라고 하면요, 올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관살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요건 뭐죠? 스트레스.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옆에 하나가 더 생긴다거나 이런 거예요.
특히 병호일주 말씀을 드리면요. 병호일주는요. 정관정인이 자체에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잘 받쳐주면요. 직장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주 구성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실력은 있는데 가다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많았을 거예요. 포기.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이 부분도 좀 트러블이 좀 인생에 있다. 경호일주 운세 올해 을사년 말씀을 드리면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이직할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직 운이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술토나 진토, 기토, 미토, 뭐 어떤 토도 상관없어. 일단 토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토가 있으면 이직해서 더 좋다. 근데 토가 없으면 어떻다?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게 됩니다. 사주에 이렇게 불이 많은 경금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지 않는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질병, 그렇죠? 질병, 노출, 사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60 넘어서 이제 70대, 65세부터 70 넘은 분들이 경호일주인데 불이 많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요. 뇌혈관 질환, 뭔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몇 프로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듣고 대비를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이게 제가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은 경금이 불이 많으면 분명히 올해 갑작스러운 어떤 충격과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30대, 40대인 분들은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있다. 불이 많으면. 근데 불이 한두 개 정도 있고 토가 있다. 그러면 훨씬 이직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업종인데 바꿔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사주를 좀 봐야 돼요. 특히 대운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가 좀 받쳐줘야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젊은 분들 미혼이신 분들은요. 올해 결혼운이 있어요. 결혼은. 왜요? 남자한테는 이게 이제 여자인데 정제 딱 내가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그쵸? 을경합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도 엄청 이뻐. 이게 장미라 을사를요 장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여자 나 저 여자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런 분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카리스마 있고 되게 예쁜. 네. 장미는 좀, 그러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약간, 센 듯하면서도 아주 화려하고 이쁜 그런 여성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사주 구성에 사실은 이따 말할 거지만, 경신일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나 여기에 이렇게 신이 있거나 여기에 이렇게 신이 있다. 그러면 정말 90% 이상 좋은 분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습니다. 경신일주 걸록이죠. 아주 힘 좋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다고 했죠. 그리고 걸록은 몸도 좋고 체육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아주 초지일관 아주 중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이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고집 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고정관념 굉장히 센 거죠. 웬만해서 안 바뀌어. 저 설악산의 울산바위야. 그래서 되게 의리 있고 아주 지고줄순하게 자기 신념을 지키는 이런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 맞는데 융통성이 없고 숙일 줄도 몰라요. 허리가 잘 안 숙여져. 실제로 그래서 뼈도 되게 긴장되어 있어요. 사실은 원래 걸록들이 좀 몸이 좀 긴장 힘이 좋고 근육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우리가 신경으로 보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이완호르몬, 긴장호르몬 이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율신경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긴장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이제 이 어떤 긴장성 이완 편안한 마음보다는 뭔가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이 딱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 5, 60대 됐을 때 또 70 이렇게 됐을 때요. 젊었을 땐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내 못 믿고 가다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경신일주 왜 자꾸 몸이 이렇게 나오지? 어쨌든 그래서 걸록은 어쨌든 힘이 있다. 오뚜기처럼 이렇게 발딱 쓰러져도 발딱 일어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완전 바닥까지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올해 운세 어떤지 볼게요. 경신일주 그리고 이렇게 신유술 그렇죠? 경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경술일주, 경신일주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보자면 일단 금기운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신강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신강사주가 올해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신일주는요. 일단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올해 이게 여자가 됐든 또 안정적인 그 월급이나 수익이 됐든 나에게 들어옵니다. 왜? 을경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을이 오면 을목이 경금에 탁 달라붙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온다. 안정적인 수익이든 그게 또 여자가 됐든 이 신금이 사화하고 또 사신합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기운한테 이 수가 나쁘지 않아요. 주변에 수가 많지 않고서야. 그래서 그것도 긍정. 자, 그래서 경신일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 이렇게 주변에 있거나 또는 이제 또 근데 이 술토는 좀 따로 좀 봐야 됩니다.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 경금은요, 올해 이 재와 관, 안정적인 수익이나 또는 미혼분들은 어떤 여자, 내 결혼 상대, 반려자, 평생의 반려자. 그리고 또 직장, 아주 나에겐 특별한 직장,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니 전체 구성의 이제 조화를 봐야 되고 대운을 봐야 되지만 일단 이것만 보면 긍정적이다 해서 경신일주, 경신일주 좋겠다. 네. 그러나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떻다? 기운이 좀 나간단 말이에요. 을사라는 것은 지금 한참 미혼이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한다거나 이런 30대 40대 분들 경신일주는 좋아요. 을사가. 근데 55세 60세 넘어가고 70세 넘어가신 분 경신일주나 가을생 분들은요. 내 원기가 소진되거나 그래서 감기 독감에 걸린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뭐가 부러진다 이런 거보다는요. 뭔가 바이러스성 이런 걸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한 해예요. 왜? 내 기가 떨어져서 감기라는 게 내 기가 감해져서 생기는 게 그 감기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감기는 시간이 돼야 왜 낫는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기 회복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자일주 해볼게요. 자, 경자일주, 자, 해자축, 이렇게 겨울, 수가 많거나, 이렇게 경자일주거나, 그렇죠. 경자일주거나, 또는 주변에 물이 많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식신상관, 내 기운을 이렇게 주는 기운이거든요. 식신상관이. 그래서, 이렇게 내 자아가, 그쵸? 강하죠. 내 자아가 강합니다. 식신상관이 발달되거나 이런 분들은요. 언변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말로 천냥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재치와 그리고 또 직원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성품을 가졌어요. 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절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제 경자일주나 물이 많은 분들은 올해 어떤가? 이게 원래는 신강하신 분들이 이제 좋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자일주나 물의 기운이 올해 있는 분들은요. 경금일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입니다. 축이 있으면 더 긍정적입니다. 축, 기토나 축토, 미토도 괜찮아요. 미토도. 근데 기토나 축토 이런 분 있는 분들은요. 재관인이 다 있다 이거예요. 재관인이 다 있다. 그래서 이 돈과 이 명예, 직장을 내가 다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목은 올해 사화를 내가 꽃을 피워야 되는 한 해거든요. 물이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은 내가 이 을사와 잘 조화를 맞춰서 부합이 돼서
뭔가 시너지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애정이 됐든, 그죠? 애정운이 됐던, 애정운, 그리고 이제 직업운, 요런 것 쪽으로 좋은 거예요. 경금은 내년에. 좋다. 긍정이다, 제가 그러면, 어떤 애정운, 직업운, 요런 것들이 좋다. 물론 사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상관없는 일반 분들은 뭐다? 건강. 건강적인 부분이 긍정이냐 부장이냐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이제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 자식은 어떠냐 이런 거 보면요, 이 관을 보는 건데, 그거는 이 편관이 자식이라고 꼭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사주의 이 시주나 이 자식의 그 동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돈과 명예 쪽, 직장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해수는요, 이게 충이 되거든요. 충이다. 그럼 이 해수가 어딨냐, 이 위치에 따라서 그거의 동태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금생수에서 식신에 해당되잖아요. 그쵸? 식신. 식신이 이 편관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신재살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좋은 거예요. 다른 일가는요, 해수가 있었을 때 안 좋게 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 충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한번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사고를 피할 수도 있고 긍정으로 전환해보게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사와 해가 충한다라는 건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해서 가는 건 모르지만 보통 내가 이제 움직이는 거는 누가 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고가 됐든 이직이 됐든 실직이 됐든 그런 부분이 좀 따르는데, 경금일간이 해수가 있다, 또는 이제 여기 임수가 있다, 여기 임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월주에 있다라고 하면요, 뭔가 그동안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다. 뭔가 프로젝트가 안 풀렸다. 이 부분은요, 풀리게 되는 한 해예요. 다시 내년에 경금일간이 해수가 어디에 있든 내가 뭔가 문제를 안고 있었어. 근데 그게 풀린다. 문제가 해결된다. 일이 성사된다. 라는 겁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해수가 있는 분들은요, 내년에 누가 나를 이제 공격하거나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 그쵸? 이거 외부에서 온 거잖아요. 사화는 이제 올해 2025년에 운에 편관 7살 나를 치는 외부 충격이 오는 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거일 수 있잖아요. 나쁜 거를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식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식신은 편관을 잡아먹는 애예요. 식신 살을 제거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마셔라. 사주에 따라서 아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금일간이, 자, 봄에 태어났구나, 경인일주, 그쵸? 인묘진. 자, 요거는 이제 목의 나라예요. 그래서 경인일주는 이게 이제 편제를 장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편제는 스케일 굉장히 큰 거죠. 경인일주가 경금 중에서 가장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나우바리도 아주 많고 사람과 사람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토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케일 크고 멋진 이제 경인일주가 올해는 어떻겠냐. 특히나 목이 많다. 이제 올해는 이게 경인일주는 항상 이제 편재의 습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스케일 있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무단히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간목이었잖아요. 간목이 이제 편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불규칙한 돈, 그리고 돈도 사주 구성이 좋으면 돈도 크게 이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정제가 관할하는 세상이고 또 편관을 갖고 왔다. 그리고 또 이 경인일주는 인목이라는 건 사화를 만나면 이제 형을 때리죠. 형살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외부 충격이라는 것도 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호랑이를 잘 다루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는 호랑이 나라야. 그런데 뱀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까불지 마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중이 절 싫으면 떠나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영역 싸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살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기운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 신장들이거든요. 굉장히 기가 세요, 이 신사에는. 그래서 기싸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좀 기싸움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돈적인 부분도 항상 이제 경인일주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는요, 사실은 내 스타일대로 말고 좀 더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수익, 돈의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영역에서 기싸움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겨버리면 괜찮아요. 장악을 아예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좀 배려와 존중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쇼부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그래서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전체 사주를 좀 봐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요. 30대나 40대 분들은요. 일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직장적인 부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돈 문제를 내가 좀 정리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싶다. 안정적이고 싶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새로운 또 영역에서 그쵸 잘하고 싶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좀 이직을 해주시는 거, 또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장소 변경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애정운을 이제 보자면, 애정운, 경인일주, 애정운은, 뭐랬죠? 경인일주, 뜬 경금은요 내년에 다 애정운이 있어요. 애정운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끊기느냐 이 부분은 사주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여성분들도 나타나요. 근데 여성분들 나타나는데 내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30대 40대의 여성분들은요 경금 일간 여성분들은 내 마음엔 들긴 한데 좀 센 남자예요. 센 남자가 나타나. 내가 좋아하긴 해. 끌려. 근데 조금 알고 보니까 좀 세. 그래서 할까 말까 요런 또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경인일주.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경인일주나 또 목이 많다. 이러면 이제 좀 신약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좀 약체예요, 워낙. 경호일주하고는 달라요. 경호일주는 힘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 경인일주가 목이 이제 많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신약하다. 그러면 건강 문제, 그죠? 55세 넘었다. 60 또는 70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건강의 신호가 올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심하고 개운법 준비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